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2인자로 불리던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폭로로 정치권이 다시 한번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전에 민주당 정치인 여러 명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라고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특검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진술했는데 관련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통일교 자금 관련해서 여야 모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일단 특검법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도 모두 수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 15명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가 아닌 수사보고 형태로 남기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검법에 보면 1호부터 17호까지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호부터 15까지의 관련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를 하여야 된다, 인지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16호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특검이 주장하는 거는 관련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특검법이 말고 다른 일반법에 보면 공무원들은 어떠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고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더불어민주당의 16명에게 자금 지원했다. 이게 지금 리스트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윤 본부장이 리스트를 주면서 현역 장관 이름이 한 4명이 들어가 있고 현역 국회의원 이름들이 5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 밝혀진 뭐 이광재, 혹은 강기정, 김영록 이런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그거 말고 현역 장관이나 혹은 아니면 국회의원들 이름이 들어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다? 이거는 직무유기이고 일부러 덮은 것이고 아차한 거죠. 아차한 건데 이거 저는 이 흐름을 봤을 때 결국 한학자 총재가 조금 있으면 구속 집행정지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일교가 얼마나 많은 민주당의 치부를 더 많이 갖고 있겠어요. 점점 흘리겠죠, 이제. 네. 근데 이 얘기 저희가 그 민주당에서 무슨 뭐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니 뭐니 국민의힘 공격할 때부터 저희가 일관되게 했던 말이에요. 통일교가 만약에 그렇게 정치권과 결탁하고자 했다면 과연 국민의힘 과만했겠냐. 당연히 그런 식의 정치권의 영향력을 뻗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지지율도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민주당을 패싱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적중을 한 거죠. 민주당도 오히려 더 많은 인원들이 지금 연루됐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수사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기소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아예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주도로 국민의힘 특검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백이라고 저는 봐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유죄, 민주당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특검이 자인을 한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민중기 특검은 자신이 관련된 그런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 그래서 상당한 논란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민주당 관련해서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죄를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수사기관으로 완벽하게 공정성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태생부터 잘못된 특검이었습니다. 애초에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가 공히 참여를 해서 추천을 하고 그 추천한 인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특검법의 취지인 건데 국민의힘은 완전 패싱을 해버리고 민주당만 지금 특검 인선해가지고 골라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은 수사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예상을 너무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정치적으로 승리한 집단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 흑역사로 이 특검법의 오랜 역사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드는 게 진술이 나왔던 시점이 지난 8월이었는데 그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왜냐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받으러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인 선거가 아니라 그때 대선이었잖아요. 타인의 선거에 대해서 자금을 수수한 거예요. 그게 정치자금법이 된 건데 좀 희한한 게 민주당에서 돈 받아간 사람들은
본인 선거 때 돈을 받아갔거든요. 아까 말한 이광재, 강기정, 김용록 본인 선거 지방선거 때 돈을 받아갔는데 지금 민주당의 또 다른 사람들 15명의 돈을 받았던 사람들도 만약에 그 이후에 또 총선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2024년 본인들 총선 선거 때 돈을 받아갔다? 이거는 굉장한 큰 문제거든요. 이거 바로 구속수사를 해야죠. 아니 다른 사람 선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은 구속시켜놓고 그리고 본인 선거 때문에 돈을 받은 사람은 수사조차 안 하고 이거는 너무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통일교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학자 특별 보고 대상으로 관리됐으며 직접 가평 천정궁을 찾아가 돈을 받았다는 정황까지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관계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고 비판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이 민주당과 통일교 간의 이런 관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주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일단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입을 타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말의 일관성은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정교분리 원칙이 위배된 사례가 있다면은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교분리 원칙 위배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말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해산시켜야죠.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세를 한 것 자체도 결과적으로 유체이탈 화법이 됐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 인지부조화가 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민주당이 얼마나 그 통일교 관련 사건으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하는 것까지 정당화를 하면서 옹호를 했습니까? 네. 특검을 비호하면서 오히려 수사 지휘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강력하게 문제를 삼았었는데 정작 본인들의 치부에 대해서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모순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사실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민주당이 검찰개혁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검찰들의 특권을 지적을 했습니까? 근데 검찰의 특권이 다름 아니라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이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이라고 저희가 지적을 항상 했었거든요. 권력자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뭉개게 되면 재판 자체에 붙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봐주기 권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검찰 권력의 적폐 검찰로서의 모습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3대 특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검찰들 바꿔야겠다라고 특검 그 개혁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네. 왜 자기들을 향한 특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는 건지, 왜 항소 포기가 항소 자제가 되고, 왜 자신들의 어떤 이 통일교 관련 사태에 대해서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미덕이 되는 건지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으로서 적폐화가 되었고 구태한 세력이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말이 나오는 게 민주당이 요즘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특검이 민주당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일부러 뭉개고 또 수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바로 법 왜곡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첫 번째 이 적용 대상이 민주당을 수사하지 않은 특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민중기 특검은 자신이 과거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그 관련된 그 주가 조작 사례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미 그만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인특검이라고 하잖아요. 특검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인권위에서도 인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특검이 지금 또 한 번의 이 심각한 무리를 빚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법 왜곡죄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헌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법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입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재판을 했을 때 입법부가 그것에 대해 클레임을 걸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삼권 분립을 총체적으로 위배하는 게 바로 법 왜곡죄인 건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지금 그 당연히 기소하고 수사를 해야 될 사건들에 대해서 특정 정파에 대해서만 뭉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검찰이 말씀하신 그대로 법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법 적용 자체를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대 특검이 제일 먼저 법 왜곡죄로 수사에 착수를 하고 고발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이 좀 자기 몸의 허물을 잘 직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지 누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아닌 인사청탁 들어준 현지 누나 이야기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전 비서관의 인사청탁 문제
문자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자체 감찰을 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부속실장 등에게 실제 인사청탁은 없었다. 이런 감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서 셀프 면죄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체 감찰이란 말 자체가 우스꽝스럽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최상위 기관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과연 견제의 목소리를 내겠으며 자체 감찰을 하면 누가 과연 공정한 감찰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 대통령실의 친인척 비리 같은 것들,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입법부가 주축이 돼서 감시 관리할 수 있는 감찰관을 임명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친인척 비리보다 더한 부속실장이 인사권을 총체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지금 퍼지고 있고, 오죽하면 저희 백드롭에 엄청난 공감을 받았거든요. 현재 누나 우리 일자리도 좀 알아봐달라. 청년 일동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네. 하는 저희 백드롭이 또 공감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쉬었음이 아니라 실업자 지금 30대 청년들이 수백만에 달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인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엄밀한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특별감찰관 제도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들에 대해서만 감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속실장이 참 얼마나 성역화된 자리냐고 하면은 비서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수석급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수석 비서실장 이상의 권력을 누린다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감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실세라고 해도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감찰법 자체가 네. 이 대통령실의 숨은 이 비선 실세들에 대해서는 전혀 견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법적인 이런 맹점,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정 이 현지 누나에 대한 감찰, 국민적인 공감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속실장이 뭐라고 국정감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건 관례라고 안 나오고, 또 감찰은 법적으로 대상 아니라고 안 받고, 대체 이런 성역화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럴수록 현지 누나를 넘어서 현지 마마, 현지궁 더한 프레임이 씌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프레임들을 깔끔하게 벗어던지기 위해서라도,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전향적인 법 개정을 포함한 특별감찰관 임명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별감찰관 임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수 의석이 협조를 해줘야, 그러니까 그 과반 의석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추천 명단을 짜놓고 그걸 이제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서 추천 명단을 올려줘야 이거를 선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말로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스스로 여당이기에 앞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국회의 일원으로서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촉구를 하는 거죠. 네, 문재인 윤석열 정부 등 9년 내내 공석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초에 특별감찰관을 두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을 한 바도 있고,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이 김현지 이슈에 대한 문제인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국민들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나온 코리안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김현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5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가 이제 10%대 후반, 그리고 반대가 20%대였거든요. 다른 말로는 실체가 규명돼야 되고 국민적인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그렇지 않다보다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국민적인 목소리에 당연히 호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이런 논란이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감찰 결과를 훈시기 형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휴대전화 제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진술에 이렇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을 통해서라도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객관적 검증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거든요. 네, 당연합니다. 원래 같았으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나서야 되는데 절대 존엄 만사
인사현통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히 대통령실 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감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같은 제도가 있는 거고요. 본인이 특별감찰관 임명하기 전에 자진납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입으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미 문제 없지? 라고 하니까 네라고 하니까 그래 앞으로 잘하자 뭐 이런 식의 지금 자기들끼리의 지금 뭐랄까요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근거를 가지고 국민 앞에 좀 소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청탁이라고 하는 게 드러난 게 한 번인 거지 누가 이걸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진석 같은 주요 의원들이 이렇게 이 대통령실 내 실세들을 통해서 형 누나 가족 경영하는 대통령실 내 이 3억짜리 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탁들이 쇄도를 하겠습니까? 또한 그때마다 김남국 비서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또 누나 형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단발성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주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박지원 의원이 현지 누나 논란을 두고 정치권에서 형님, 뭐 누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풍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굳이 이렇게 박지원 의원까지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궁색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연륜 있는 정치인이 대충 뭉개기식의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박지원 의원도 공직에 오래 있어 봤을 텐데 이런 인사청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문제인 겁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공적으로 다뤄진 것이 아니라 이건 사적으로 소비가 된 거잖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얼마나 사적 채용 운운하면서 공격을 했습니까? 그때 9급 공무원 한 명 잘라보겠다고 사적 채용 프레임 짜가지고 한 달 내내 난리를 쳤던 게 민주당입니다. 근데 이런 게 바로 사적 채용의 그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근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누구누구 특히 중앙대 출신이라고 하는 학력을 앞세워서 대통령과의 학연을 앞세워서 이런 사람 내가 청탁하면 안 들어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을 가족경영 회사도 아니고 형 누나 하면서 사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직간접적으로 보여준 건데 이런 것들을 저렇게 우리 문화다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아니죠.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정당은 수권 정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대체 어떤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간접적으로 10만 개 가까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대해서 형 누나들끼리 헤쳐먹으라고 대통령 뽑아놨습니까? 그런 국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해명 자체가 국민들께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지 누나 논란 앞으로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